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입니다. 조승리 작가는 1986년 아시안게임을 시청하던 어머니가 승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태어났습니다. 15살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한 그는 이름 속에 담긴 소망처럼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을 배워가야 할 나이에 그에게는 점점 다가오는 어둠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력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학교 대신 도서관에 파묻혔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 집에 돌아가 제발 책 좀 읽지 말라는 엄마의 야단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문학에 탐닉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내면화된 깊은 문장들과 독서를 통해 얻은 통찰은 훗날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뜨거운 감성이 가득한 에세이로 탄생했습니다. 2023년 샘터 문예 공모전 생활수필 부문 대상을 받으며 시각장애인 에세이스트로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조승리 작가는 마사지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마사지사로서 딸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시원시원하게 써내려가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불꽃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작가의 이름 승리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보며 지어준 이 이름은 훗날 시력을 잃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이름처럼 매 순간을 승리로 만들어가려 노력합니다. 비록 눈앞이 어둡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승리로서 신나는 일을 찾아 어둠 속을 당당히 헤매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는 조승리 작가가 2024년 3월에 출간한 첫 번째 단행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장애 극복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삶의 가장 가혹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키고 기쁨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책은 작가가 15세에 시력을 잃기 시작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력을 잃은 후 겪은 불편함,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무겁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마사지 업무 중 만난 고객들과의 에피소드, 흰 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걸을 때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하게 펼쳐집니다. 책 속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를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조차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작가는 고객의 등을 마사지하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고객이 자신의 꿈이 없다고 하자 작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대 때는 최고의 유작을 남기고 30살 전에 요절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30을 넘기면서 꿈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꿈은 무병장수하며 글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독서의 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던 소녀는 그 독서를 통해 얻은 문장들과 사유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쓴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시간의 점들을 모아 쓴 과거와 현재의 기록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은 독자를 부끄럽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줍니다. 조승리 작가의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합니다. 슬픔을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울다가도 어느새 피식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작가의 유머 감각은 절묘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오히려 그것을 비틀어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인생은 마치 불꽃과 같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저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늘로 힘껏 솟아오르고 결국 공기 저항에 부딪혀 허공에서 멈칫하게 되지만 그 순간 온몸을 태워 끝내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불꽃. 작가 자신은 이러다 비극으로 끝나겠구나라고 자조했지만 독자에게 그의 인생은 비극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장애에 대한 나의 선입견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을 얼마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는가, 그들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조승리 작가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작가이고 마사지사이며 딸이고 한 명의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승리 작가는 동정 어린 시선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글을 쓰며 삶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지 깨닫게 됩니다.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결핍과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승리 작가의 이야기는 그래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 인간의 이야기로,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조승리 작가는 15세에 시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마주합니다. 물론 시력을 잃는 것만큼 큰 시련은 아닐 수 있지만 각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둘째, 유머와 위트의 힘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무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불편함과 사회의 편견을 유머로 승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웃기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지랄맞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좌절한다면 삶은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웃어넘길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견딜만해집니다.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유머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작가가 자신의 장애를 유머의 소재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걸을 때 겪는 황당한 에피소드들, 사람들의 실수나 편견이 만들어내는 웃지 못할 상황들을 작가는 날카롭지만 유머러스하게 포착합니다. 이런 유머는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은연중에 지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독서의 힘입니다. 작가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문장들, 사유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책에서 위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점은 작가가 자신을 결코 불쌍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자기 연민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천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승리 작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긍정의 의미입니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긍정 마인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정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때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승리 작가가 보여주는 긍정은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긍정의 자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랄맞음이라는 거친 표현과 축제라는 화려한 단어의 조합은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책을 읽고 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제목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랄맞음이라는 표현은 삶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거칠지만 정확하게 포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지랄맞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유 없이 닥쳐오는 불행,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작가에게는 15세에 시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도전이자 선언입니다. 그래, 인생이 지랄맞다고. 그럼 이 지랄맞은 순간들을 모아서 축제로 만들어버리겠어라는 당당한 외침인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화가 터질 것 같을 때는 눈을 감고 어딘가에서 펑펑 터지는 불꽃 소리와 함께 아름답게 펼쳐지는 불꽃 줄기를 상상해보자. 눈을 뜨면 온데간데 없겠지만 한낮에 열린 불꽃 축제라 보이지 않을 뿐이겠거니 하고 웃어 넘겨보자. 그 순간들이 겹겹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결국 축제가 될 것이다. 이 제목은 또한 삶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만 모아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랄맞은 순간들까지도 포함해서 축제를 만든다는 것.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심지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 선택도 의미심장합니다. 축제는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생동감 넘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약간은 어수선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생생한 것. 그것이 바로 작가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제목은 독자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인생 참 지랄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제가 되겠지는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지랄맞은 순간들도 모으고 모으면 결국 축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가장 크게 다가온 깨달음은 불행의 상대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불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조승리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불행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행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작가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큰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가처럼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완전함의 허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삶, 완전한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조승리 작가의 삶을 보며 완전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완전함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핍은 흉터로 남았지만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둠은 많은 것을 집어삼켰으나 동시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약점과 결핍이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작가는 사회의 동정 어린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의 힘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객관화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겪는 것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화는 경험을 소화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삶을 글로 쓰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글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쓴다는 그의 고백은 글쓰기의 치유적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연대의 가능성입니다. 이 책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지만 비장애인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승리 작가의 이야기는 그래서 특정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작가는 시력을 잃어가는 시간을 단순히 상실의 시간으로만 보지 않고 독서에 쏟아부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작가는 시력이 남아있는 동안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책 곳곳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작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야단을 들으며 때로는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삶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승리 작가의 글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하게 다듬어져서가 아니라 진솔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며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조승리 작가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내 삶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웃을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이 책은 나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가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책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을 수 있는 책,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과 용기에 대한 증언이며 우리 모두에게 삶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삶의 현실과 사회적 편견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저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인 이병률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고 슬펐고 뜨거웠으며 아리고 기운이 났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전한다.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내가 바짝 쫄았다는 사실까지도. 이는 이 책이 가진 힘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책을 추천하며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평범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참 지랄 맞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당당히 춤추는 저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생이 쥐어주는 지랄에 맥없이 당하기보다 누가 더 지랄 맞나 한번 해보자며 그에 맘먹을 정도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작은 어려움조차 진지하게 대해야 할 나만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조승리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지랄 맞음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모아 어떤 축제를 만들 건가요? 이 질문은 독자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시각장애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랄 맞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축제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작가가 시각장애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사지사로 일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싼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것이 이 책이 전하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조승리 작가의 이 첫 번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각자의 지랄 맞음을 축제로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가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며 그의 꿈대로 무병장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꽃을 쏘아 올리는 그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 책은 2024년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와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각자의 삶에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승리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며 그의 문학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